근데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안 지키시고? 나는 한 번도 새누리당을 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여러 방송에서도 종편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몇 군데서 아니요,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 당 방송이니까 당원들을 위한 여기서는 처음으로.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작년에 최순실 폭탄으로부터 맞아요. 예.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사실상 정권을 거의 상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이겠습니다. 그렇죠. 12월 그렇지만은 11월. 우리가 정권을 상납한다는 것은 바로 이 좌파 정권이 너무나 손쉽게 권력을 정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뻔히 아는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최순실로부터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원죄는 정치를 하는 이상 절대 우리는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항상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정권만은 그래도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방송은 당원들을 위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그때 다들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기문 총장 카드면은 우리가 힘을 합심하면은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도 정권만은 그래도 좌파 정권에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새집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당시 새누리당 안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해서 후보로 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새집을 하나 지어서 반기문 총장을 거기에 담자. 본인이 또 그걸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그건가요? 저는 그리고 바른정당에 약 한 두 부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하신 분이고.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으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반기문 카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 보수 정당이 진정한 참여와 자성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흔히 말하는 친박 박근혜 당이라고는 여기에서는 이제 보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를 한마디로 정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되어진 또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기문 카드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저는 바른정당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한 표라도 보수가 다시 분열된 보수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5월 2일 날. 그렇죠. 기억나요. 네. 저는 14분이 자유한국당에 같이 결합해서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한 표라도 거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분들 생각은? 저는 남아 계신 분들도 이제 다 건강한 새로운 어떤 그런 보수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런 보수로서 이 좌파 정권을 견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도 지난 대선 공간에서도 유승민 후보의 중심으로 자강론을 가자는 부분이 있고 다시 보수가 크게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류,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우리 유해 최고위원님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 핵심이가 진정한 이 보수의 핵심을 통하고 변화를 가져간다면은 다시 우리는 하나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결집된 힘으로 더 건강한 보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견제하는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고 특히 이 다당제는 문재인 정권 좋은 일을 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다당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분열되어 있으면은
딴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른정당으로 나눠지지 않았다면 계속 딱 버티고 있고 탄핵이라는 국면에서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버텨주셨으면 그 국회안을 통과 못하게 좀 버텨줬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쉬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버텨서 정권을 갑자기 화르르 무너지게 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좀 더 버티지 아마 않았을까? 유해 최고는 제게 더 큰 이 방송만 했으면 사적인 자리면 비판하고 싶고 아니요. 질타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 당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뭐 여러 네. 언론을 통해서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정치인으로 요 근래 참 알아요. 많은 해안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많이 욕도 들으신 거 아는데. 유능한 정책은 가지고 있고 네. 유능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네. 진짜 유능한 정치인이 없었어요. 우리 당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 저부터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부분은 수도권 반성하시는 뭐 내리 말씀 삼선을 하면서 같네요. 네. 정책이 아니라 유능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탄핵 정국에서 그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그렇죠. 그 오랜 한마디로 그 갈등 구조에서 자신들이 유능한 정치인이 되지 못한 그런 한마디로 그게 아쉬워요. 그게. 아쉽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2월 달에 저는 정치를 하지도 않았고 당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저는 1월 18일에 당에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윤리위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제가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 저 부분을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유연성 있게 좀 못했을까. 그러니까 당이잖아요. 같은 당이니까 같은 당 안에서 똘똘 뭉쳐서 좀 막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했으면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사실상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지만은 네. 그 대통령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친박의 그거죠.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을 설득을 시켰어야 됐고 또 흔히 말하는 비박이라는 사람들도 뭐 흔히 말하는 친박이 이렇게 국정 운영에 호가호위하고 참여하고 다 해놓고 지금 대통령 이렇게 계속 오기 정치, 불통 정치로 우리들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뭐 우리가 원망하고 비판만 하고 탄핵이 옳다 뭐 이렇게 양분되어진 그때 정말 우리는 유능한 정치를 못한 거죠. 한 가지 그냥 아쉽다면 이번에 왜 어제 청와대 다녀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만약에요 최순실이라든지 그런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그 전에 대통령을 찾아서 청와대로 우리 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다 가서 대통령한테 왜 그 한마디는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요. 유해 최고위원 같은처럼 정말 이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뭐 신발짝도 벗어 던지면서 저는 뭐 가서 청와대 앞에서 저는 아마 삭발이라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는 결기가 네. 있으신 분들인데 흔히 말하는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너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 군신관계 정도의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 상황까지 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근데 왜 의원님은 안 하셨어요? 난 했죠.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언론에는 안 나오죠?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이 나간 사람이지만은 그냥 늘 김성태 의원은 비주류, 흔히 말하는 비박의 중심적 인물 중에 아예 한 사람으로. 청와대에 텐트 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보통 제가 이렇게 흔히 운동하듯이. 말하는 오직 하면은 청와대 정무수석들 저하고 싸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얘기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조윤선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 이정현 수석도 정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대통령 좀 독담 시켜줘라. 그렇죠. 응? 나 대통령 독대해서 할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 같은 사람 이야기 들어야 대통령이 건강해진다. 근데 참 그런 게 되질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어찌 보면은 네가 그럼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독대 못했다고 해서 탄핵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한 행동이 옳냐. 절대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울타리를 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뭐 새롭게 시작해야죠. 아, 그래서요. 제가 원래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있어서 정말 궁금했던 걸 저희 당원들 대신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당 방송에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이제 지금 이 시국에 네. 강하게 싸워주실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의원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이제는 싸울 때다. 네. 본인 자신도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엄중한 상황이 싸우지 않고서는 야당이 제1야당이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 우리 유초가가 보시면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우리 의원실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봤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한 건 또 나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지금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 자신이 시민사회 노동운동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그 처절한 목소리.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뭐 저는 이 진영 논리를 잘 구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포퓰리즘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문재인 정치만 있고 대의 정치 실종시켜버리고 그 국민적 신뢰, 지지, 그 여론조사가 나는 정말 국민적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져가는지 저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여론조사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가지고 이 대통령 정치, 포퓰리즘 정치로 가는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외교 안보 뿐만 아니라 이 복지에서도 결론은 나라 돈 그들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장, 군수, 구청장 하시고 또 시도지사 하시고 많은 공직자들 보좌 받으면서 그런 경험 쌓으신 분들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정치에 역량 나서지만은 싸우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이 싸움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테크닉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이렇게 권투도 이렇게 막막 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제 뭐 검찰청 고용노동부 방통위 가서 제가 조금 입장 소리 냈다고 해가지고 벌써 지금 공격받고 계시죠? 저는 엄청 공격을 받고 있죠. 문자 폭탄 안 받으십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싸울 겁니다. 네. 저는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균형의 가치가 유지된 채 정권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적인 이념과 또 그 가치를 중시하는 집단에 의해서 이 산업화 과정에 이루어낸 이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그 사람들에게 소득 성장 주도다 뭐다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싸워야죠. 네, 믿음이 갑니다. 근데 의원님 오늘 저희가 모시고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미국이 안고 왔단다 사드가 왔단다 성부로 참여 맞도 모두 비켜라 하늘 일이 없잖다 박근혜가 하면은 다시 사드가 오면은 돌아버린단다 사드가 오면은 잡아준단다 정부 괴롭지만 나를 막아내야 전자파가 놓치고 산뜻하게 밝은 날 돌아본단다 사기가 오면 돌아본단다 사기가 오면 미쳐버린단다 나도 조지가 왔어야 페이스북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들게 날 지금 좋아 다 해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들게 청와대와 박근혜가 나를 부르면
자, 민주당 의원들이요, 가발을 쓰고 사드 반대 춤을 췄던 영상을 방금 우리가 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자, 손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 할 것 없이 가발을 그냥 화려하게 쓰고요. 사드 반대 춤을 추는데 그 안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드 때문에 몸이 뭐 탄다, 불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나는 그 사람들 네. 몸이 불타면은 북한의 김정은의 이 수소 네. 폭탄이 핵. 얼마나 무서운 폭탄이라는 핵폭탄이라는 걸 본인들이 일본 멀리 갈 거 없어요. 일본 히로시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방문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다시 사드 댄스 한번 쳐보시죠. 예? 아니, 성주에 가가지고. 표창원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 만나실 수 있잖아요. 같은 의원이니까. 예, 좋아요. 만나서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난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 가서 그 사드 댄스 한 번만 더 추라고 예? 얘기 좀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드 댄스 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용기 있으면 한번 쳐봐라. 그 질문을 하신 뒤에 뭐라고 답을 하는지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제가 꼭 질문하고, 제가 유채공한테 꼭 그 문자 답변 주세요. 내용을 내가 문자 내주면 그럼 제가 그 전화로 문자를 드릴게요.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요, 우리 국민들, 당원들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 제1야당인 이렇게 막았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그런 핵 도발에 네.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에 쉽게 말하면 국가 간 다시 이 특히 남북관계 인식 바꿔라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동영상 찍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자기 뭐 페이스북, SNS에 예. 그냥 띄우면서 동료 의원들 비판이나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그건- 북한의 그거는 핵에 도리가 대한 아니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드 반대 춤을 췄던 손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한테 질문을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핵 문제가 있잖아요. 사드, 그리고 전술 핵 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9일 조기 대선 후보로서 사드 배치 자체를 그때 후보로서 어정쩡하게 제대로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후보예요. 주적을 얘기 못했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그것도 제대로 이야기 못한 사람이에요. 네. 요 근래 북한의 한마디로 이 핵도발 이후에도 네. 미국과 일본 트럼프와 아베 총리 통화에서는 북한을 압박 제재해야 된다. 강력한 뭐 응징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이 네. 그렇게 하고 또 독일 총리나 네. 러시아 또 푸틴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또 이야기했어요. 네.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기만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 정말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본인이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걸어서 온몸을 다 바쳐서라도 미국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핵을 절대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으면은 김정은이가 이 미친놈처럼 날뛰는 그런 한마디로 핵미사일 이런 도발 행위 이렇게 지금 단시간 내에 거침없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또 뭐 한마디로 여론만 지금 현재 의식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가져간다면은 북한의 김정은의 이런 도발 핵 보유 국가의 지위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수용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대표는 느닷없이 김정은 신세대 평화론을 주장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저는 무시하겠습니다. 신세대 평화론, 김정은의 신세대 평화론. 듣다 참 희한한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신세대 평화론. 한마디로 정신 나간 명시의 집권당 대표가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이 그렇게 미친 한마디로
난동을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신세대로 미화할 수 있다는 그 사람 머리는 뭡니까? 아직도 지금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와 당정청은 지금 엇박자 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래도 군 출신이니까 맞아요. 전술핵 배치가 그래도 핵에는 핵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청와대 아니고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햇볕 정책으로 신세대 평화로. 신세대 평화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의원님, 혹시 추미애 대표와도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예 그냥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그럼 여기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오늘 의원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주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끄집어내서 비웠으니 새로운 이제 술을 담는 과정을 또 이야기해 주셔야죠. 이제 나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이제 소개해 주시고 어떤 강력한 부분을 우리 당을 위해서 하고 계신지도 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계신지도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을 믿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픈 이야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